어떠셨어요?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시니까? 일단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키우면서 쉽지 않아.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네네. 원래 고민 안 하고 키우고 싶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글로 써서 뭔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한다고 해서 네.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사실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해서 근데 그림으로 뭐가 나올까? 그럴 만한 뭔가 그림도 아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셨는데 아니야.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네, 예, 신기하죠. 마스크 쓰고 찍어야 되나?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몰라서 써셔도 돼요. 꼭 쓰세요? 네, 쓰세요. 네. 이거는 뭐지? 우리 시영이는 몇 월생이에요? 본인 말로는 2월생이라고 그러는데 2월 23일. 외동이고 그리고 시영이는 엄마가 직장 다니세요? 다니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데리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단단하고 되게 잘 뭐랄까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나무 위에 집을 그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집이 자기가 있었던 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다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정했던 아이들이 집을 꼭대기에 이렇게 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어른스러워서 짊어지는 집 가정이 제가 애가 이제 시터분한테 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계속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그만두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집에 가 있다가 시터가 계속 바뀌거나 계속 작년까지 그런 상황이 지나고 시영이를 이제 육아휴직이 돌 지나고 나서 돌부터 한 14개월 정도부터 14개월부터 다시 복직을 해서 했고 그러니까 한 지금 얼마 그럼 5살 때부터 작년이니까 5살 때까지 계속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딱 1년 정도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친구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릇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이 막 플라스틱이고 막 투박해. 그래서 어떻게 해줘도 안 깨지고 엄마가 뭘 해줘도 그냥 나는 엄마 괜찮아 이 정도면 80 정도만 물 채워줘도 괜찮아 이런 반면 이 친구는 유리 그릇이야. 유리 그릇이고 깊어. 그리고 심지어 150이야. 그래서 엄마가 80 채우면 아니야 2배 더 넣어야 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있고 또 기억력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6살인데 지금 2월생인 거잖아요. 귀가 발달한 애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담아놔요. 예. 그래서 이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예요. 애정도 나 항상 목말라. 항상 애정은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게 아빠의 탓이 아니라 이 친구는 전래동화는 뒤늦게 읽어줘야 돼요. 싫어했어요. 왜냐면 상상이 되면서 나는 심청이처럼 바닷가에 못 빠지는데 그럼 난 효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놀부 같은 면이 가끔 있는데 그럼 난 나쁜 놈인가 보다. 현실과 이제 그 상상이
구분이 될 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상상력도 풍부하고 예민하고 귀가 발달해서 그게 계속 맴도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저도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왜냐면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이 소리에 예민해서 이 친구가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을 되게 워커홀릭 스타일, 저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얘가 이런 몇 번의 징후들이 계속 되게 크게 푸시가 왔었어요. 엄청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막상 쟤를 해보니까 여러 기질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아이였는데 작년에 어떤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어떤 그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지식 동화를 아예 안 열어줬거든요. 너무 질문도 많고 질문이 많았을 때 자꾸 주위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이러면서 뭔가 친구들이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 불안하고 이런 예술적인 마음이 알면서 배우면서 막 깊이 있게 막 끝까지 끝장을 보면서 충족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얘 6살 아니에요. 거의 8살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똑똑하고 영민하고 예민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랑 모든 이들에게 조금 독특한 아이고 저도 제가 여러 아이를 지금 11년간 가르쳐 봤지만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장점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맘이고 홀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도 아이가 7살 때 이전까지는 집에서만 가르쳤어요. 아이들 월수금만. 이 아이를 계속 보면서 이 기질을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지금 떨어져 엄마랑 있었던 게 한 3, 4년이죠. 그럼 3, 4년은 붙어 있어야지 얘가 안정될 거예요 아마. 그 똑같은 시간이 배로 들 거예요. 지금 1년 했다고 얘 양이 안 찼어요. 나는 엄마 아직도 일하는 줄 알았어. 이 그림 보고.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만 둔하고 별반 손 안 타고 기질적인 거야.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예민하고 그런 걸 싫어하고 이게 딱 그게 싫었던 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금 그린 거예요. 지적인 걸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잘못 이렇게 하면 틱도 올 수도 있고 그니까 엄마가 그 전에 그만둔 게 너무 잘한 일이라는 거야. 나도 내가 외동아들을 키우지만 둘째 낳을 생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너무 시달렸죠. 이 아들을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민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잘 해야지 잘 커요. 근데 잘한다는 게 막 과잉 막 욕심을 가지고 이 애한테 무조건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방향을 줌으로써 이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뭐가 관심 있는지 이렇게 캐치를 잘하고 섬세하게 잘 지켜보면 이렇게 방향을 주는 거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 그 문제는 불안감을 없애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절제할 건 절제해야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타고나기는 사실 이과적 성향으로 타고났는데 또 말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말을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미술 활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아직 그려내는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글쓰기도 안 될 나이고 근데 막 많이 쌓여는 있어 머리에. 이걸 풀어내야기는 풀어내야 돼. 근데 이게 풀어내고 싶은데 아직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손으로 그림으로써 풀어내는 것도 얘한테 분명히 좋은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항상 만들거든요. A4 용지로 만들고 종이 가방 같은 걸로 거북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만드는 거 그리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내서 스킬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내나.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만약 이순신이나 이런 뭐 역사를 읽었어. 그럼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남기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미술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미술학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괜찮은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풀어낼 수 있는 애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못 그렸어 지적하는 선생님 말고 그렇게 해서 얘가 영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극적인다든지 뭔가를 표현한다든지 막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도 막 이거를
뭔가 끄적끄적 대면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날아가잖아. 글로나 그림으로 분명 남기고 싶어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해봐라. 그림 그리기가 1학년 내내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7살에 갑자기 하려 그러면 좀 엄마도 급박하고 자기도 좀 급박해요. 근데 이제 슬슬 조금씩 시작을 하면 훨씬 이 아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학교 가기 전에 미리 학교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술학원이랑 운동학원 정도 다니는 거 추천해요. 약간 끈기도 좀 부족해요. 그거는 체력이 딸려서 그렇거든요. 하고 싶은 건 많고 막 이러다가 또 이러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그거 운동을 길러야 돼. 그리고 뭐 조금 더 차분하게 집에서 규칙적으로 패턴 있게 하는, 막 이렇게 막 새로운 활동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가 막 더 방방방방방방 떠고 집에서 활동을 안 해요. 엄마가 또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막 어디 체험 가고 막 주말에도 어디 놀러 가고, 그게 애를 위한 게 아니야. 집에서 규칙적으로 일상을 즐기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집에서 막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집을 좋아하고 엄마도 조금 집을 좋아할 수 있게,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생활을 좀 하면은 애가 훨씬 안정이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저희 그런 타입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럼 얘가 더 불안해. 뭐 새로운 거 없어? 엄마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된다고. 정말 잘 자라는 아이일수록 집에서 하는 활동, 집에서 뭐 양치하고 밥 먹고 이런 일반적인 활동도 지키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이것도 특별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맨날 이러 또 왔네. 또 왔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 성격이 약간 실증도 날 되고 변종도 잘 내니까 노란색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엄마가 차분하게 더 해서 하는 게 좋고, 지금 얘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이 자체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기질적으로 잘 타고났는데,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이런 아이는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선은 칭찬드리고 싶은 점은 일을 너무 그만두셨다는 걸 너무 칭찬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결정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래요. 이 아이한테 나중에 또 일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아이가 한 10살, 11살 되면 엄마 일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